여러가지 물체 운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시간 퀴즈를 같이 봅시다. 첫 문제는 시간이 소거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유도하는 거였어요. 21일 화요일 수업 12번 슬라이드에서 같이 해봤었죠? 공식을 한번 적어보길 바랬습니다. 변희식에서 시간으로 묻고 시간에 관한 속도식을 대입한 다음 이렇게 가속도는 약분이 되죠. 괄호 안을 푼 다음 분자를 자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 슬라이드에서 부호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최종식입니다. 이 식은 뜻밖의 에너지 보존에 등장하니까 잘 연습해 두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수능형 문제예요. 그래프에서 Y축을 눈여겨보라고 했죠. 이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기억부터 보면 A 구간에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간 t1일 때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시간 t2일 때 속도를 v2라고 하면 v2가 v1보다 당연히 크죠. A 구간에서 시간에 따라 속도의 값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을 볼까요? B 구간에서는 자동차가 정지해 있다. 얼핏 보면 Y축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조했죠? Y축은 속도입니다. 이렇게 속도 V3라고 하면 값이 일정해요. 즉,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이죠. 만약 Y축이 위치라고 하면 이 말은 맞는 것이 되겠죠. 이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자동차가 후진하는 구간이 있다. 10원의 기울기가 음의 값이라 역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C가 후진하는 구간이 되려면 Y축의 값이 위치일 때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속도는 모두 플러스 양의 값이므로 항상 전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C는 다만 속도가 감소할 뿐입니다. 즉 가속도가 0의 음의 값인 것이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말이고 보기 중 옳은 것은 기억뿐입니다. 다들 맞췄나요? 강조하지만 틀렸더라도 무엇 때문인지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진도를 이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 배운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물리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속도를 배우고 있는데 운동 방향만 언급하는 건 좀 섭섭하죠? 저만 그런 걸까요? 자, 앞선 수업에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1차원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충분한데 지금 원운동은 1차원 운동이 아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으로는 아주 불충분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뒤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벡터 표기가 불가피한데 속도 벡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V는 속도, 그러니까 영어 단어 velocity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죠. 순수하게 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호의 머리 위에 올린 화살표가 바로 방향을 가진 물리량임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V 위에 화살표를 얹으면
벡터량인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속도 공식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에서 A와 V에만 화살표를 얹어주면 일반화된 평균 가속도 공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에요. 시간은 스칼라량이니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죠. 속도 변화량을 써보면 V2에서 V1을 빼는 거예요.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V1 벡터와 V2 벡터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같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봅니다. 결과적으로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그려요. 왜 이렇게 그리냐고요? 속도 변화량의 이 빼기식을 더하기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V2 벡터에 마이너스 V1 벡터를 더하는 거죠. 그림에서 마이너스 V1 벡터를 나타내면 이렇게 V1과 나란한 직선상에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게 그리면 되겠죠. 이 두 벡터의 합은 여러분들이 힘의 합성을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변을 그리고 두 벡터를 합성하면 됩니다. 같은 변화량 벡터가 됐죠? 자, 그럼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방금 배운 것을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원운동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 속도 V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점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합시다. 그럼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V1 벡터를 옮겨서 방금 배운 대로 빼주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되겠죠.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V1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V2 바로 옆에 것이라고 하면 속도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V1을 출발점에 같게 옮겨서 속도 변화를 그려주면 좀 더 중심을 향하는 보라색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1이 V2가 되기 정말 바로 직전의 속도라면 완전히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원운동은 중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속도가 변화되면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도 계속해서 지구 중심을 향해 중력 가속도를 받으며 자유낙하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이 사라지면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 내용은 물리2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중심을 향하는 이 가속도의 크기도 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방향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살펴봅시다. 등가속도 운동처럼 속력도 변하고 원운동처럼 운동 방향도 변하는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 나누기에서 한번 살펴봤던 바이킹이 그렇고 농구 선수들이 골대를 향해 던지는 농구공의 운동도 그렇습니다. 농구공의 운동은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짤 영상에서 처음 포물선보다 마지막 것은 실로 위대한 포물선이죠. 실에 줄을 매달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진자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렇게 줄 하나에 달랑 하나 매달린 것은 단진자라고 합니다. 단순한 진자란 의미죠.
요즘에는 약간 장식품 형태로 시계에 활용되지만 16세기 갈릴레오 활약하던 시절에는 정말 시계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기 운동이라고 해요.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죠. 그러면서 진자는 속력과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이 진자 운동에서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녹색 화살표, 얘가 바로 진자의 속도죠. 한번 왕복했다가 처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운동을 넘어 다양한 활동까지 포함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자전주기인 24시간과 공전주기인 365일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 방향은 어떨까요? 곡선 경로를 따라 계속 움직이죠?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등속 원운동처럼 곡선 운동의 경우 매 순간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곡선 경로를 따라 이 접선 방향은 계속 변합니다. 속력의 변화는 어떨까요? 이 그림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인접해 있는 추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같죠? 이렇게 여러 사진을 합성하는 것을 드라마샷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일 빠른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제일 느린 곳은 어디일까요? 진자 운동에서는 아예 속력이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멈춘다는 거죠. 10초간 생각해 봅시다. 네, 제일 빠른 곳은 최저점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점점 빨라져서 최저점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죠. 이 그림에서 추 사이 간격이 뭘 의미한다고요? 상대적인 속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속력이 0인 곳, 속력이 0이라는 것은 정지한다는 거라고 했죠? 추가 방향을 바꾸면서 잠깐 멈추는 곳은 바로 양 끝입니다. 양 끝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으로 포물선 운동을 살펴봅시다. 교과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처음 형태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이렇게 일정한 높이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져요. 그런 물체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되죠.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그러니까 일종의 곡선을 그리며 운동한다면 매 순간순간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린 이 녹색 화살표는 속도 벡터를 의미해요. 지면으로 갈수록 그 길이, 즉 속력은 커지죠. 그런데 앞서 벡터 변화량을 구할 때 살펴본 것처럼 벡터를 합성할 수 있으면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으로 분해해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평 방향이고 이게 연집 방향이죠. 각각의 방향으로 속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10초간 생각해 볼게요. 벡터의 분해는 벡터 합의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점선을 그어 수평 방향과 연직선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보시면 수평 방향은 속력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집 방향으로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력 때문이죠.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연집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를 받는 자유낙하와 똑같아요. 정리하면 수평 방향은 속력이 일정하고 연집 방향은 속력이 증가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두 번째 포물선 운동은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 운동입니다. 이렇게 지면에서 물체를 던지면 좌우가 대칭인 포물선을 그리며 지면으로 떨어지죠. 대체로 골대를 향해 날아가는 농구공의 운동이 이렇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곡선 형태의 운동을 하므로 매 순간 포물선의 접선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될 거예요. 계속 바뀌죠. 수평 방향의 속력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일정합니다. 연집 방향의 경우는 올라가는 운동과 내려가는 운동이 있죠. 올라갈 때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므로 속력이 감소하고 정점에서 연집 방향 속력은 0이 되죠. 그래야 방향을 바꿔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 다시 내려갈 때, 즉 낙하할 때는 중력에 의해 속력이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수평 방향일 때는 속력이 일정하고 연집 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2분짜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다양한 물체의 운동에 관한 것이에요. 포물선 운동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스릴 넘치는 스피드를 즐기는 번지 점프. 떨어지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한편 목마에 사람을 태워 빙글빙글 돌리는 놀이기구인 회전 목마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원 궤도를 그리며 회전하므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변한다. 그렇다면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비스듬하게 쳐올린 야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 날아오르는 야구공을 야구 선수가 힘껏 쳐올리면 야구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이때 야구공의 속력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수평 방향으로 야구공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야구공이 위로 올라갈 때에는 속력이 감소하고 아래로 떨어질 때에는 속력이 증가하여 속력이 계속 변하게 된다. 또한 야구공의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이 되므로 운동 방향도 매 순간 변하게 된다. 즉, 비스듬하게 쳐올린 야구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며 운동하는 동안 속력과 운동 방향은 모두 변한다. 이외에도 곡선 경로를 왕복 운동하는 시계추, 바이킹, 그네 역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실제로 골대를 향하는 농구공의 연속 사진을 하나로 합친 드라마샷입니다. 공과 공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공의 위치를 각 X축과 Y축 직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X축은 일정 간격이고 Y축은 점점 간격이 줄어들죠. 이 간격들은 속력을 의미한다고 누차 말했어요. 이렇게 보면 수평 방향으로 농구공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집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가속도가 일정하냐고요? 손을 떠난 공은 Y축으로 중력 가속도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운동 방향 아래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해서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력 가속도는 오직 연직 방향에만 영향을 줍니다. 수평 방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성분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속도와 가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서로 독립적인 두 직교 성분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벡터의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17쪽 해보기 활동입니다. 그림은 스키 점프 선수가 출발 후 활강부터 착지할 때까지 운동을 옆에서 본 거라고 하네요. 도약하는 BC면은 지면과 수평이라고 가정합니다. 먼저 AB 구간에서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가속하며 활강하고 BC 구간에서 무릎과 몸을 동시에 펴면서 도약합니다. 이 구간이 수평이라고 했죠. 다음으로 CD 구간에서 스키를 V자 모형으로 벌리면서 비행하고 그림에서 보듯 포물선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땅에 착지합니다. 교과서 질문은 각 구간에서 해당하는 선수의 운동을 골라 V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체크해 봅시다. 10초 시간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어디일까요? 네, 도약 구간인 BC죠. 여기는 직선상에서 속력이 일정하므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활강하는 AB 구간이죠.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가속도 또한 일정하므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운동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비행하는 CD 구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포물선 운동이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를 벡터를 이용해서 분석했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으로 진자운동,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중에서도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기 활동으로 스키점프에 나타난 여러가지 운동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퀴즈는 문서로 만들었어요. 수능 기출인데 암호가 필요합니다. 수업을 잘 듣지 않았다면 문서 자체를 열지 못할 거예요. 여하튼 암호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영타로 가속도 운동입니다. 붙여셔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암호가 있어야 문제를 풀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타로 놓고 가속도 운동을 치면 암호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4번의 수업에 걸쳐서 여러가지 물체 운동이 끝났습니다. 간단히 개념 정리를 해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봐요. 네, 어렵지 않죠?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은 속도라고 했어.
물체의 속도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은 가속도입니다.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물리량인 경우 보통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것임을 의미해요.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방향 운동이라고 했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둥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바뀌죠. 포물선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17조 끝에 있는 창의 융합 활동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은 자동차의 속력 변화, 연료의 양, 주행거리 등을 보여주죠. 지금 보시는 계기판은 우리나라의 것은 아닌데요. 어느 나라의 것일까요? mph라고 표기되어 있죠. 속력의 단위인 mile per hour입니다. 1마일은 약 1.6km예요. 마일은 아직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라고 하네요. 이 차의 계기판은 아래에 킬로미터로 환산된 작은 숫자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의 계기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75도 F라고 써 있는 거죠. 화씨 온도예요. 화씨 75도는 섭씨 약 24도입니다. 이 역시 영국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도죠. 마일이든 화씨든 워낙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고 하면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무게의 단위로 근이 종종 사용되죠.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뭐 이렇게요. 네, 여튼 창의융합 활동의 질문은 만약 운동 방향의 변화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서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판을 디자인해 보는 것입니다. 17쪽 여백에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도 좋겠네요. 우선 입시초 정도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먼저 출석 체크가 중요하겠죠? 출석 체크 하시고 늘 그랬듯 17조 여백에 작성된 창의융합을 근접 촬영해서 200423 날짜죠. 물리학 1 학번 이름으로 제출해 주세요. 파일명은 절반 이상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댓글로 업로드를 하는데요. 지시를 따르지 않는 파일은 다운로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일이 날짜와 이름을 수정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그림 파일은 다운로드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첨부한 기출문제 PDF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최신 기출문제예요. 암호는 강의 중에 얘기했죠? 총 4문제입니다. 투표 기능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실전이라 지금처럼 그렇게 가볍게 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내일 4교시에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